에? 전략이었지요. 그 과제를 따내러 저 프레젠테이션 하러 가시는데 아예 하셨다고요? 이 과제에 공고된 게 그밖에 없었어요. 아, 뭐 15,000이었어도 들어갔을 거고 아니 1,000파운드여도 들어갔을 거고요. 면허 생산에서는 알맹이가 남진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설계 기술을 우리 스스로 내재화할 수 있냐. 그러고선 그대로 만들어 온 업체가 전 세계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끝날 수가 없어요. 반갑습니다, 보라매님들. 오늘 되게 귀한 분을 여러분의 댓글에 힘입어서 이렇게 스튜디오로 모시게 됐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파워 서비스 비즈니스 그룹에서 가스터빈 개발팀 담당하고 있는 고민석입니다. 항공용과 발전용 압축기하고 터빈 개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 개발팀, 압축기와 터빈을 설계하시는 장본인이십니다.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터빈 냉각을 전공했고요. 첫 회사에서도 터빈 쪽을 했었고 지금은 대형 가스터빈 시작 초기부터 들어와서 시스템 구축까지 다 했습니다. 항공용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고요. 두산은 뭐 이미 개발한 거 아니야? 두산이 개발하면 엄청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어떠신가요? 설계하고 제작하고 엔진 시험해서 실증 운전까지 했으면 그거 이제 개발 완료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발전용은 맞습니다. 발전용은 개발이 완료된 게 맞고요. 물론 그 후속 모델에 대해서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첫 모델에 대해서는 개발을 완료했고 항공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하고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개발 중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야, 설계와 제작 시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작 개발 중이니까요. 예. 아직 갈 길은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고수분을 모셔서 잘 안 넘어가십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두산이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네, 어떤 현황인지 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시리즈 1 엔진 독자 개발이라고 해서요. 우리의 고유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고 가스터빈에 저희 회사의 고유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DGT 6-300H S1 개발이 완료돼서 2년 전에 김포의 열병합 발전소에 납품이 됐고 성능 시험 다 완료했고요. 지금 상업 운전을 거의 1년째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수출을 하려면 8,000시간 정도의 운전 레코드를 제출을 해야 경쟁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이미 지금 12,000시간 이상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이 힘들었을 뿐 이제 한번 시작하니까 이제 변형을 또 계속 해나가고 정확하십니다. 계시군요. 저희가 이제 고객이 발전사다 보니까 네네네. 경쟁자가 많이 있습니다. 지멘스, 미쓰비시, GE인데 거기서 더 큰 모델, 효율 높은 모델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저희도 또 개발을 해야 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요구도가 계속 변하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GE나 이런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처음 개발할 때만 해도 첫 모델인데 따라갈 수 있을까? 따라갈 수 있을까 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후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답변 들을 때가 제일 괴로워요. 교과서만 보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 인터뷰 이런 게 생각나서 이제 개발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거에는 역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라이선스를 가지고 와서 제작한다든지 이제 여러 이제 방법들이 있을 텐데 두산은 어떻게 지금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게 되셨나요? 두산도 처음에 시작은 면허 생산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그 OEM사들 면허 생산을 했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면허 생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OEM사가 절대 기술을 전수해 주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독자 모델을 개발한 이유도 면허 생산에서는 알맹이가 남지는 않습니다.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아요. 수출에 대한 제약 조건, IP에 대한 제약, 서비스 사업에 대한 제약, 어떤 이익이 남는 부분들은 OEM사가 다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대형 가스터빈 독자 개발 모델을 시작할 때 시장 목표가 설계를 포함한 기술의 자립화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설계 기술을 우리 스스로 내재화할 수 있냐. 모든 개발 단계에서 그 질문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내부적으로 자문을 통해서 배운 부분도 있지만 정말 기초 단계부터 하나씩 정석적으로 밟아오면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 완료 시점이 언제예요? 시작은 2013년이고요. 엔진 시험이 들어간 게 2019년. 그리고 21년도에 시험을 다 마치고 납품을 했고 발전소에 설치돼가지고 시운전을 통해서 2023년 8월 달부터 사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운전에는 240시간 연속 운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구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 더 높은 성능을 냈습니다. 구조나 이런 설계도 이제 나중에 여쭤보겠지만 고온을 견디는 소재, 냉각 설계 두산은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전략 기술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쉽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런 툴을 이렇게 사거나 할 수도 없고요. 냉각 설계부터 얘기를 드리면 문헌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요. 말 그대로 정말 책을 먼저 보고 책에 나와 있는 것부터 해서 크게 이제 내부 냉각, 외부 냉각이 나오는데 내부 냉각 방식에 나와 있는 그런 식들이 맞는지 실험을 할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걸 할지 국내 대학에 맡길지 국외 대학에 맡길지 간단한 평판 시험부터 해서 조금 복잡한 시험까지 단계를 다 밟아왔습니다.
야, 이게 근데 하나하나가 다 시간 싸움인 거잖아요. 시간 싸움이고 그 시간에 맞춰서 돈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요. 그 사내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기술이 이것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단계를 하면 뭐 효율이 얼마큼 올라가고 출력이 뭐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설득이 되면 지원을 받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지. 해주세요 예. 라고 이렇게 요구서를 올리면 통과가 되면 이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돈 하나하나 따내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데 처음에는 쉬웠는데 그래요. 1680도의 고온을 극복하는 내열 소재 기술도 획득을 하셨다고요? 1680도 내열 소재라고 하면 TIT를 말씀하신 건데요. 네. 터빈 입고 온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가스 터빈에서 지표 중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제 터빈 입고 온도입니다. 시리즈 1 엔진이 1500도였고요. 시리즈 2 엔진 2 플러스 인핸스드 모델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1680도고요. 1680도의 터빈 입고 온도를 견디려면 일단 연소기도 그 온도를 낼 수 있어야 되고 연소기 냉각도 필요하고 그리고 코팅 기술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냉각 기술도 필요한데 1680도시면 대략적으로 코팅과 냉각이 견뎌주는 게 한 700도 정도, 나머지 1000도 정도를 소재에서 견뎌주는데요. 특히 이번에 또 항공용 이제 하면서 싱글 크리스탈, 그 단결정 예. 소재에 대한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예, 차근차근 여쭤보면 될 것 같고, 발전용 가스터빈을 만드시면서 가장 고비였던 지점이 어디 있으셨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모델 개발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을 갖춰야 이 후속 모델을 또 계속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설계 시스템, 품질 검사 시스템, 제작에 관련된 시스템, 시험 평가 시스템, 그 전체 주기에 대한 개발 시스템을 같이 구축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힘들었던 점은 과외 선생님 통해서도 배우기 어려운 터빈 냉각, 소재, 설비를 갖추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단순히 뭐 이거를 뭐 주조냐 단조냐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저희는 표현하지만 각각의 선택할 수 있는 그 제작 방법이 또 다 다르잖아요. 주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냉각 설계를 아무리 나이스하게 잘 해도 주조가 안 되면 제작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주조를 할 때 동시공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조 도면을 가져가서 주조 업체에다가 이대로 주조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대로 만들어 온 업체가 전 세계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조 업체마다 방식이 다르고 같은 주조 업체에서도 담당 엔지니어마다 또 방식이 다르거든요. 첫 번째 시리즈 1 엔진 할 때 그 부분이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설계를 다 해서 도면을 가져갔는데 설계를 바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조 수율이 너무 떨어진다. 단가 안 맞고 납기 안에 납품 못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저희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꿔달라고 했을 때 바꿔도 문제가 없는지, 이거 바꾸는 대신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떨까요? 라고 거꾸로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오, 이거 되게 핵심이네요. 항상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지금 이제 경험이 많이 쌓였으니까 네. 처음보다는 덜 당황하죠 지금. 그리고 단조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힘을 가하다 보니까 가운데 쪽은 강도가 상대적으로 외부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열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 최적의 단조 공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이게 또 핵심 기술입니다. 발전용 같은 경우에는 그 축 직경이 1m에서 크게는 뭐 3m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거는 크게 만드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외부의 힘 닿는 부분과 닿지 않는 가운데 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가 핵심인 거죠.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의 얘기를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쭤본 게, 저희가 그동안에 하나 쪽 콘텐츠를 녹화를 했더니 댓글이 두산도 전투기 이제 하고 있다. 어떻게 이거 이제 도전하게 되신 건가요? 동기부터 좀 여쭙고 싶어요. 사실 이전에도 항공용에 대한 검토는 몇 번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도 유인기 시장에 들어가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게 많은데 사업을 여러 방면으로 펼치는 게 현 시점에서 맞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제 무인기 개발 과제에 대한 발주가 나온 걸 보고 거기 먼저 참여를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발정용을 통해서 이런 개발 시스템이 다 검증이 되었고 무인기 시장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사실 항공용 경험이 없어서 이제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우리만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냉각 설계를 한 다음에 엔진 시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 뭐 냉각 설계는 대학도 할 수 있고 어디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설계하는 것과 실제 결과가 어느 부분에서 몇 도 차이가 난다. 실증도 시험 기간에서 하는 뭐 낮은 온도가 아니라 1500도씨 이상 섭씨로 거기서 이미 검증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0시간 이상을 돌렸고, 그리고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소재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 자치적인 거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지적 재산
재산권이 있어서 항공용에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어필을 했고 또 항공용이 처음이다 보니까 항공용, 발전용이 다르잖아요. 축이 다르고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아예 설계를 해갔습니다. 에? 물어볼 것 같아서 아예 그냥 레이아웃을 개념 설계 정도. 잠깐만요. 이게 아니 그 과제를 따내러 저 프레젠테이션 하러 가시는데 아예 설계를 하게 하셨다고요? 전략이었지요. 약점으로 파고들면 이제 그렇죠. 안 해봤지 않냐. 이 항공용 레이아웃 모르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발표자였는데 네. 또 아무리 설명해봐야 설득이 될 수 있을까. 설계를 한번 해보자. 그게 발단이 됐습니다. 발단이 되었고 그래서 무인기 과제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과한 표현으로 물밀듯이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방사청에서 와서 이제 첨단 엔진 하는데 왜 안 들어오냐. 이 큰 과제가 네. 이렇게 한두 기업만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고 과제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ADD에서 이제 입찰에 참여하셨던 게 몇 파운드짜리? 10,000파운드. 첫 번째부터 10,000파운드짜리를 하셨다고요? 예, 과제에 네. 공고된 게 그밖에 없었어요. 아, 뭐 15,000이었어도 들어갔을 거고 아니 1,000파운드여도 들어갔을 거고요. 차츰차츰 늘려나가기가 쉽지 않다고들 표현하는데 첫 발부터 10,000파운드짜리 딱 개념 설계 해가지고 가시고 터빈 입고온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네. 저희가 개발한 것보다 한참 낮거든요. 1680도의 고온을 극복하는 내열 소재 기술도 획득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뭐 터빈 냉각 설계라든지 네. 코팅 기술, EB, PBD라고 해서 항공용의 코팅에서 사용하는 그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항공용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항공용은 TBC 두께가 조금 얇고 열 전도도 그런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금 공정 개발해야 할 부분은 있지만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니즈에 맞춰서 이걸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가만 고민하시면 된다는 거군요. 발전용과 무인기 엔진 딱 보면 일단 사이즈부터 너무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운용 조건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준비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좀 있을까요?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사내에서도. 그러니까요. 예. 예.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똑같은 사이클에서 목적에 따라서 포커싱해야 되는 기술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본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축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냐라고 하는데 발전용이 한 축을 쓰고 항공용 터보팬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두 축을 쓰는데 발전용도 두 개 축인 게 있습니다. 일단 축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 축 설계가 베어링을 어떤 위치에 적절히 위치시켜서 회전하고 있는 동안 이 크리티컬 모드를 어떻게 잘 회피할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 점인데 이게 하나의 축이든 두 개의 축이든 이건 바뀌지가 않는 부분이거든요. 구성품에 대해서 다른 점은 있지만 냉각이라든지 소재라든지 그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다라는 게 두려움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이 거침이 없으신 게 딱 두려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도 필요하겠죠. 투자도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죠. 어려움도 있겠지만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15,000이었어도 들어갔을 거고 1,000파운드여도 들어갔을 거고요. 발전용 확실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돌았던 회사라 역량이 굉장히 높다. 10년이 지났을 때 지금 현재 KF21에 들어가는 그 엔진이 유효할지 차이점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뭔가를 더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 소재, 제가 소재 전공은 아니지만 이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라고 해서